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기적의 실전 300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수업 전에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 13분간 보셨고요. 오늘은 지방직 7급으로 구성을 했으며 자, 문제의 난도는 지난주에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에는 조금 난도를 좀 낮춘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가셨네요. 자, 평균 점수 자 72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10%. 자, 이게 중요하죠? 상위권 10%는 하나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95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70점 미만인 분들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틀렸던 주제들 사실 그 개념이 좀 덜 잡혀 있으니까 꼭 확인, 자, 그거와 관련되어서 자, 문제들, 자, 이론서에서 또는 연결고리에서 찾아서 보십시오. 일단은 1번은 자, 93% 나왔고 여러분 풀어드릴 이유 없죠?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자, 여러분의 정답률은 60% 나왔어요. 지금 되게 애매한 게 60%가 좀 많이 계셨다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 상공유사에서 나오는 당구신화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오답률이 20%가 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당군 건국 이야기에 무역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은 자, 뭐 기본서를 펼치든 자, 간추린 선학사 사료집 펼치든 자, 사료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료집에 일단은 10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유만조선 관련 사료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유만조선.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가 자, 이제 준항이 남하는 얘기 유만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세 번째 유만조선 발전 중개무역, 자, 정복사업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10번은 고조선 멸망과 관계된 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자, 이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얘기 하려고 자, 11번. 자, 당군 건국 이야기. 이게 바로 상공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자, 당군 건국 이야기가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문제를 펼쳐놓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인용을 했습니다. 중국 위서에 이런 말이 있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계셔서 아사델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조선이라고 했어. 요 나라와 같은 때였어. 다시 또 중국 고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 자, 환인의 서자 환우 계셔서 천하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어.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자, 삼위 태백산을 내려보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어. 즉 홍익인간이죠. 이어서 자, 뭔가 천부인 자, 상징물 세 개를 주었고요. 내려가서 다스리겠다. 그래서 환웅이 그물이 3천명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자, 저도 나라 세웠고요. 이분이 환웅 천왕이다. 자, 그가 올 때 뭐였다? 풍백우사 거느리고 또 하나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를 주관했어. 근데 자, 중요한 건 자, 좀 이따가 곰하고 호랑이가 왔어. 그래서 어쨌든 자, 환웅에게 인간이 되길 원했어. 그래서 자, 뭐 쑥하고 마늘을 줬어. 그리고 100일간 햇볕 보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먹고 금기한 지 20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됐고 호랑이는 그러지 못해서 결국 뛰쳐나갔어. 그래서 여자가 된 또 곰이 저 결혼하길 원했고 자식을 낳길 원해서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해서 잉태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가 당구랑검이고 이 당구랑검이 자, 요 임금 때 뭐였다? 예, 평양성에 도읍하고 나라를 초선이라고 했어. 어쨌든 지금 상공유사에서 중국의 어떤 기록을 살짝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용한 중국 기록에 의하면 위서라는 책 기록도 나오고, 아이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나오고. 어쨌든 위서는 짧게 자, 요 임금 요와 같은 때였다. 그 다음에 또 고기는 조금 길게 언급하면서 뭔가 자, 이 중국 요 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하나 보셔야 될 게 뭐였습니까?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여기 지금 환인의 서자 환우에 계셔서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자, 지금 천선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지금 자, 선민사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 즉 홍익인간 지배자들이 수많은 피지배자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자, 천부인 세계 이거는 자, 얘기할 거고요. 풍백우사 운사 그래서 농경사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형벌 여기서 뭔가 형벌이 있는 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곰과 호랑이가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 숭배하는 부족, 신석기 토테미즈 모습인데
중요한 건 곰은 진득하게 견뎌서 여자가 됐고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하죠. 환웅 부족하고 곰 부족은 결합했고 그리고 호랑이 부족은 결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부족과 부족 간의 연맹 및 배제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자 당군한 거. 당군은 무당,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재정, 일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자 군장 국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앞에도 요와 같은 때였다. 또 여기도 쭉 내려오면 지금 자 요임금과 지금 뭔가 중국 요 나라 또는 요 임금과 거의 같은 애였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거를 여고동시라 부르잖아요. 중국과 거의 자 같은 역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상공유사에서는 여고동시라고 해서 고조선 건국이 중국 요 나라와 거의 같았다. 우리는 중국과 거의 같은 역사 갖고 있다. 바로 이게 상공유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을 정리하시고 그러고 보면 바로 자 이번 문제에서 지금 고조선이 중국 제나라와 무역했다는 얘기는 이 사료에 없잖아요. 자, 신화 내용이 고기에도 있고 위수에도 있고 또한 중국 요가 제의했던 요 나라의 요임금 이게 여고동시. 그 다음에 환웅이 풍백우사 오늘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꼭 기본 개념을 꼭 봐두시고요. 자, 이 문제 변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다음 신화가 자, 기록된 책이 자 발표되었던 즉 나왔던 시기 또는 이 책이 기록된 시기. 그럼 이 책이 상호유사고 상호유사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충렬왕이죠. 그래서 충렬왕의 업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밑이. 갖고 상공유사의 당군신화가 당군 얘기만 물어보는 건 아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 이 책이 나왔던 시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꼭 또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초기국가 문제 자 86% 나왔으니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여러분 이런 것도 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아리까리하죠.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 얘기하니까 또 여기가 애매해. 자 까먹었어. 여러분의 정답률은 60%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오답률은 자, 이번에도 또 많이 가셨어요. 26%가 일로 손가락에 갔네. 자, 어쨌든 자, 키워드 뭐예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 그러면 어느 왕입니까? 바로 무령왕이잖아. 자, 이거는 무령왕은 여러분 자, 무덤에 나왔던 지석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령왕 자, 전국 22담로 두고 왕족을 파견했대 게 22담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고 여러분 지금 성왕하고 헷갈린 거지 성왕하고 지금 2번은 성왕이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령왕과 성왕 업적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런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정답률은 80%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초기국가 기본적인 문제고요. 6번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100% 나오면 너무 좋은데 자 조금 아쉽네요. 93% 나왔죠. 돌무지 덧널무덤은 당연히 자 신라 4세부터 6세기에 나왔던 무덤으로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껴목거리가 있다는 거 늘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여러분의 정답률 60%인데 자 이런 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키워드는 비색이잖아. 비색. 자 고려 청자리 비색. 그래서 이거는 자 송나라 사신 서궁이 쓴 거고 자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 송나라 사신 서궁은 인종 때 들어왔으니 인종의 업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로 뭐였습니까? 자 특히 인종과 함께 경사육학을 정비했고 자 지방에 또 향학을 좀 더 늘렸고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자 1번 자 관악진흥책 자 국자감에 칠제 두고 이거는 예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양에 자 기자사당 둔 것은 숙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5도 양계는 현종이었고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 다시 연결고리 펼쳐보세요. 자 연결고리 몇 페이지 보냐면 함께 11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 도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연결고리 여기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잖아. 지금 서경의 고려도경이 지금 사료였어. 그러면 이때 볼 임금은 바로 인종이고요. 자 인종은 관악 지릉 짚었어. 경사 육학을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금액의 4대 응낙했던 거. 그리고 이어서 이자금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건데 서궁의 고려 도궁에는 지금 이자겸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안 나와서 우리가 짐작컨대 요 앞에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자겸이 난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여기는 특히 자 상감법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감청자는 요 무신정변 때였고 그래서 아직 상감청자 나오지 않고 단지 고려의 도자기를 비색이라 극찬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 관악진흥책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악진흥책 숙종은 자 국자가 만에 서적포 두고 그 다음에 예종은 자 이 국학 칠제를 두고 양용고 두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 또 인종이 있었고 여러분이 그런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숙종, 예종, 인종의 업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지방제도 완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 보면서 요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설마 선후빈 제자들이 요것만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현종 보시겠죠. 자, 숙종 보시겠죠. 자, 예종 보시겠죠? 인종 보시겠죠? 또 설마 선후빈 제자들이 이것만 보겠습니까? 자, 요 밑을 또 보시겠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자, 요 밑에 요 시대적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비색청자 극찬하는 거고 상감청자 그 뒤에 얘기고 그리고 요 시기에 자, 이 관악진흥체 최충의 구제학당으로 인한 자, 사학이 발달하면서 일어났던 관악진흥체 그래서 숙종, 예종, 인종의 정책을 저 위로 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 보면 자, 여기 8번 문제. 자, 여러분의 정답률은 자, 여기 8번 문제. 자, 86% 나왔으니까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묘청 그리고 김부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또 여러분 애매한 60% 나왔잖아요. 여러분 직지심체 요절이야. 그러면 어느 왕이야? 자, 우왕 때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지역사 문제에서 청주도 강조했고 그러면 우왕 때 관련되어서 자, 명은 철령의 문제. 그래서 이때 우왕과 최영이 요동수봉운동을 전개했고 이성계는 반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오답률은 아주 골고루 가 있네요. 사이좋게 여기에도 오답률 가 있고 또 하나 여기 2번, 1번과 3번에 많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 한번 보셔야 될 게 자, 연결고리 펼쳐 보십시다. 좀 전에 다시 1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자, 요 가정관계는 지금 요 시기잖아. 지금 자, 우왕 때 우리가 직지심체 요절 강조했고요. 자, 명하구의 영토 분쟁 즉 철령의 문제로 곧 일어날 사건이 위화도 해군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지방지 9급에서는 여기 최무선의 진포대첩이 나오고 이 시기의 문학사와 뭐냐서 여기 지금 이 자, 직지심체 요절 물어봤던 문제도 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자, 원나라 황실. 자, 9번 문제 보세요. 원나라 황실은 북쪽으로 도망가고 명이 건국. 자, 명이 건국된 때는 언제였다? 바로 이 공민왕 때였잖아요. 공민왕 때 여러분은 자, 자,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 명나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과전법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공양왕 때고요. 그 다음에 자, 원나라의 망건당. 이거 바로 충선왕의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선왕 때 자, 원나라 수도에 망건당 두고 사리만 두고 다시 한번 충렬왕, 충선왕, 자, 공민왕, 우왕 여기에 상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특히 대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1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여러분의 정답률은 93% 나왔네. 이제 잘하네. 여러분 아주 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까요? 자, 11번 문제 또 어설프게 여러분 나왔어요. 73%.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어디 본다? 자, 연결고리에 테마사 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테마사와 관계해서 농업사. 자, 농업사 이렇게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어디였냐면 연결고리 34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실 게 있는 거죠. 바로 농업사와 관계되어서 이런 식으로 시기적 특징 한번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자, 뭐였습니까? 자, 여기 자, 신석기 농경의 시작.
작곡이었고 청동기 때 벼농사의 시작. 그리고 철기시대 때는 자 여기 철제 농기구 사용했고 사망 같은 경우는 저수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삼국시대 때 일반 백성들 드디어 철제 농기구 자 철기시대 때는 일부 지배층만 철제 농기구 삼국시대 때는 일반 백성도 그리고 특히 신라지중앙 때 우경의 시작 또는 우경의 보급 그 다음에 다시 고려 때 우경에 의한 신경법 그 다음에 시비법이 드디어 자 고려 때 나온다. 그리고 반농사에서 2년 3제 윤작법이 시작됐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는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시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 이양법이 남부 일부 지방에 시작됐고 그리고 원해 농서 농상지표 이거 원해 농서다. 자 조선전기 자 고려 때 있었던 2년 3작 윤작법이 자 여기는 일반화된다. 조선전기에. 그 다음에 자 고려 말 조선 초 남부 일부 지방에서 벼농사 근데 국가는 금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위법은 더욱더 발달됐고 자 농사직설 너무나 중요하고 기타 성종 때 금양잡록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양법의 확대 반농사에서 견종법 그리고 자, 이 이양법과 견정법으로 광작이 유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주의 국가는 이양법을 금지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상품작물, 그 다음에 구황작물. 자, 고구마는 18세기 어디에서? 일본에서 들어왔고,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대. 자,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 즉 3분의 1 계약지대가 나왔다. 그리고 다시 18세기 다양한 농사, 박세당의 색경, 홍만산의 살인경제, 설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구마 종자는 청에서 아니죠. 고구마는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전체 특징 보시고요. 자 12번 93% 정답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13번 문제 볼까요? 자, 13번은 여러분 또 근현대사 또 흔들렸네. 자, 이거 46%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꼭 맞추셔야 돼요. 1926년에 자, 어느 황제가 영원히 가시는 길에 엎드려 통곡이면 26년 자, 순종의 죽음이잖아. 그러면 순종은 1907년부터 지금 있어서 1926년에 돌아가셨는데 자, 동양척식회사 190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도예백은 1909년이었고요. 자, 13도 창의군 1907년에 13도 창의군이 조직됐고 그 다음에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이거는 을사늑약이었잖아. 그러면 을사늑약은 1905년 고종이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죠. 그럼 여러분 또 이런 문제 바꿀 수 있어. 자 뭐냐면 다시 문제를 자 지워보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게 아니라 자 여기도 다 여기를 다 지우고 이 문제가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자 뭔가 가왕제 영원히 가시던 길에 엎드려서 통곡하던 우리는 그러면서 이게 1919년으로 바뀐다고 치면 임금은 자 고종이잖아요. 자 고종의 죽음을 빌미로 3.1운동이고 순종의 죽음을 빌미로 60만세운동.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60만세운동은 1926년, 3.1운동은 1919년. 그럴 때 자 이 왕이 지했을 때 샀고 그러면 답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4번으로 갈 수 있죠. 고종이냐 순종이냐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인데 여러분의 정답률 60% 나왔네요. 여러분 활빈당 선언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활빈당. 그래서 여러분이 자, 2, 3, 4가 다 활빈당과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나란하게 여기 이쪽으로 오답이 가신 분이 13%. 그 다음에 여기 13%. 즉 활빈당 되게 헷갈려 하는 거죠. 여기 14% 이렇게 갔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건 신간해잖아. 신간해. 그래서 제발 활빈당과 신간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간에 다시 한 번만 활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간해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신간해와 관계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활빈당은 10년에 한 번 나오고 신간에는 그러면 그래도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우리는 더 어디다 초점 맞춘다? 예, 신간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신간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일치에 배격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간회하고 활빈당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활빈당도 확인해 보시고 자 신간회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자 이제 15번 문제.
자, 근대교육. 여러분, 그래서 86% 정답을 나왔네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답이 됐습니다. 자,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근대 교육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는 여러분 40%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 이러면 아니 돼. 자, 그러면 가와 관계돼서 지금 키워드 뭐야? 여러분, 여기 총사령관 박상진, 그리고 비밀결사 이게 키워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연결고리 21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조금 확대 좀 시켜볼게요. 자, 일제침략. 자, 1단계. 자, 1910년대 비밀결사단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때 비밀결사단체. 그 중에 독립무궁부하고 대한광복회 정말 강조했잖아요. 자,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자진이 공화주의, 그리고 만주의 독립군 기치, 사관학교 독립군 약속. 그리고 독립무궁부는 복벽주의, 자, 의병장, 임병창, 그의 뒤에는 고종의 밀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복벽주의란 왕정으로 돌아가자, 공화주의는 왕정이 아닌 국민의 대표제로 가자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화주의 맞고요. 자, 군자금 모집, 그 친일파를 공격했었고, 자, 중강단은 대종교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자, 경상도 있었다. 당연히 이 뭐였습니까? 이 단체.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자, 이 대한광복회 이거 경상도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자, 연결고리 자, 여러분 이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7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자, 73%잘 하셨어요.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다시 합치겠다. 그래서 1940년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국독립당 창당되는 거고 자,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 여러분 기초정당이었으니까 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18번 여러분 또 73% 정답을 나왔고요. 자, 이미 누구였다? 여운형이고 특히는 오늘 정말 이거 오늘 우리 수업에서 강조했었었죠. 감옥에 있는 정치범의 즉지석방. 그 다음에 자 3개월반 식량 확보 이런 것들. 자 건준이의 자 이 건준이가 조선 총독에게 요구했던 5가지 요구 조건 중에 자 이게 제시됐고요. 어쨌든 여운형과 관계된 문제.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자 여운형은 지금 자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던 좌우합작 운동에 참가했죠. 그러나 자 좌우합작 위원회를 자 참가했는데 자 또한 미군정이 좀 있다는 미군정 2기에서 자, 남조선 과도 입법원에는 여운형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이 양면성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 이제 아셨죠? 자 이거 금융실명제 이게 어느 정부 때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고리 자 현대사에 어딜 보시냐면 24페이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연습을 좀 많이 시켰잖아요. 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 김영삼 정부. 그럼 여러분은 자 제일 먼저 자 공직자윤리법 또는 공직자재산등록제 개정 금융실명제. 지금 이 문제가 금융실명제 문제였고 김영삼 정부 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그리고 동시에 자 여기에 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발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도지사 뽑은 거였고요. 자 또한 부동산 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구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경복궁 복원,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운동 재평가, 그 다음에 OECD 가입, 그러나 IMF 터졌고, 그리고 또 이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특히 여기 연결고리에 이 블루색으로 쓴 글자를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오늘 하실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만 정부 때 상황 밑에 쭉. 그 다음에 장면 내각 때 얘기, 5.16 군사정변 때 얘기, 자 박정희 정부 때 쭉 얘기.
이 중에 특히 블루 도표들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정답률. 자, 66% 나왔는데, 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었죠.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바로 1900년에 발표했던 칙령 제41호. 그래서 이거와 독도 얘기인데, 여러분의 오답률이 2번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송도란 말 때문에. 여러분, 안영복, 일본의 건너와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서 받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돼. 안영복 숙종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 얘네가 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러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아닌 것은 답은 자, 4번인데 자, 오늘 수업에서 공부했던 이스만 라인 또는 평화선 이거는 1952년 맞지만 유엔 사령부의 협의가 아니라 이스만 정부가 단독으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을 발표했고 그리고 한국 영토를 확인했고 이때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독도와 관계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그룹 또 하나 자 연결고리 15페이지 펼쳐보세요. 일단 먼저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에 52년 이 평화선 이거는 이스만 정부에서 지금 유엔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얘기했던 거라는 거. 이게 바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집어넣은 이스만 평화선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독도와 관계되어서 한 번 더 확인할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15페이지네요. 여기 여러분 또 한 번 보십시오. 요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독도와 관계돼서 자 우리 관련 기록 국내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기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특히 조선시대까지 강원도 소속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6세기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나오는 팔도총도는 최초로 지도에 독도가 기록돼 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안영복 얘기 안영복 역시 자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인서 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이 뭐 송도라고 기록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7세기 기본적으로 다 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집어넣고 통합일란 이게 바로 안영복 관련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 1877년 태정관 문서도 중요하고 어쨌든 또 심지어 일제 침략기에 1930년 기록에도 모두 조선 영토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 물론 그 당시에 석도란 표현을 썼지만 자 울도군에 관할했던 이 사료 그 다음에 일본은 독도 강달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에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라고 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1905년에 얘네는 자 이때 자 이 시마네현에서 어쨌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게 1905년 이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2005년에 다시 얘네는 독도는 진해 영토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독도의 도로명이 안영복길과 이사북길이 있다. 안영복 자 이 지중학 때 안영복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 숙종 때 안영복 그리고 자 지중학 때는 뭐였습니까? 이사북길 요거 그리고 자 안영복은 숙종 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2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적의 실전 300제는 그 노력한 여러분 결과를 항상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동령 모의고사가 남아있네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 마지막 한 달입니다. 동령 모의고사도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서 우리 파이팅해요. 자 합격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3월 동령 모의고사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